자, 오늘 이야기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. 알람이 하나 있는데 이건 6초마다 울려요. 그리고 또 다른 알람은 8초마다 울리고요. 이 두 알람이 지금 딱 동시에 울렸다면 다음에 또 정확히 같이 울리는 순간은 과연 몇 초 뒤일까요?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바로 그 질문의 정답이 오늘 우리가 제대로 한번 알아볼 최소 공배수라는 개념 안에 숨어 있습니다. 말 그대로 우리 언제 다시 만나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주는 아주 기특한 녀석이죠. 좋습니다.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최소 공배수. 이름만 들으면 뭔가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아요. 이 이름 안에 모든 힌트가 다 들어있거든요. 최소, 공, 배수. 우리 이 세 단어를 하나씩 차근차근 뜯어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아볼게요. 자, 먼저 배수. 이건 정말 쉬워요. 어떤 수의 배수라는 건요, 그냥 그 숫자의 구구단을 쭉 외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예를 들어 3의 배수? 그럼 3 곱하기 1, 3 곱하기 2, 3 곱하기 3 해서 나오는 3, 6, 9, 12 이런 숫자들을 말하는 거죠. 아주 간단하죠? 그럼 우리 처음 문제로 돌아가서 6하고 8의 배수를 한번 볼까요? 6의 배수는 6초, 12초, 18초, 24초 이렇게 쭉 나가고요. 8의 배수는 8초, 16초, 24초 이렇게 나가겠죠? 이게 바로 각각의 알람이 울리는 시간들을 쭉 적어 놓은 거예요. 다음은 공배수. 이것도 이름에 답이 있죠. 바로 공통인 배수라는 뜻입니다. 방금 봤던 6의 배수 목록이랑 8의 배수 목록, 이 두 리스트에서 똑같이 들어있는 숫자가 바로 공배수예요. 서로 다른 길을 가던 두 사람이 딱 마주치는 지점.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쉽죠? 그래서 6과 8의 배수 리스트를 다시 한번 쭉 보세요. 여기 24가 양쪽 모두에 있네요? 그쵸? 그럼 이게 바로 첫 번째 공배수입니다. 조금 더 가다 보면 48도 양쪽에 같이 있을 거고요. 바로 이 숫자들, 24, 48 이런 공배수들이 두 알람이 정확히 동시에 울리는 시간들이 되는 겁니다. 자, 드디어 마지막 조각, 최소 공배수입니다. 이제 감이 딱 오시죠? 공통인 배수, 즉 공배수들 중에서 최소, 가장 작은 수를 말하는 거예요. 6과 8의 공배수가 24, 48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건 뭐죠? 네, 바로 24입니다. 이게 바로 우리 맨 처음 질문의 답이었던 거죠. 24초 뒤에 두 알람이 처음으로 다시 같이 울리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그냥 수학 시험 볼 때만 필요한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. 생각해 보세요. A버스는 10분마다 오고 B버스는 15분마다 와요. 이 두 버스가 동시에 정류장에 들어오는 시간은 바로 최소 공배수 문제죠. 또 분수 덧셈할 때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주는 통분? 그것도 사실 최소 공배수를 찾는 거고요. 이처럼 반복되는 주기들이 다시 만나는 지점을 찾는 거의 모든 문제에 이 최소 공배수가 쓰인답니다. 자, 그럼 최소 공배수가 뭔지, 왜 중요한지 알았으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거,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봐야겠죠. 숫자가 작을 땐 그냥 쭉 써보면 되는데 숫자가 막 커지면 좀 곤란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하나는 아주 쉽고 간단한 길, 다른 하나는 시험 볼 때 시간을 확 줄여주는 전문가의 길입니다.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봤던 것처럼 그냥 배수를 쭉 나열해보는 거예요. 아주 직관적이죠. 두 번째 방법은 소인수분해를 이용하는 건데 이게 진짜 빠르고 강력해서 시험 볼 때는 거의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방법 1은 정말 간단합니다. 4와 6의 최소 공배수를 구한다고 해볼게요. 4의 배수는 4, 8, 12, 6의 배수는 6, 12, 18. 양쪽에 12가 딱 보이네요. 그럼 최소 공배수는 12. 끝입니다. 정말 쉽죠? 자, 이제 진짜 중요한 전문가의 방법, 소인수 분해입니다. 12와 18로 한번 해볼게요. 스텝 1, 두 숫자를 각각 소인수 분해합니다. 스텝 2, 여기에 쓰인 소인수의 종류를 전부 다 가져와요. 보니까 2랑 3이 있네요. 자, 스텝 3,
여기가 제일 중요해요. 각 소인수별로 지수가 더 큰 놈을 고르는 겁니다. 2는 제곱이랑 1제곱이 있으니 2의 제곱을, 3은 1제곱이랑 제곱이 있으니 3의 제곱을 고르는 거죠.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른 애들을 싹 다 곱해주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, 즉 4 곱하기 9는 36. 끝났습니다. 근데 이 방법 쓸 때 진짜 많이들 실수하는 포인트가 있어요. 최대 공약수 구할 때랑 헷갈려서 공통으로 들어있는 것만 고르거나 지수가 작은 걸 고르면 바로 틀리는 겁니다. 기억하세요. 최소 공배수는 배수니까 원래 숫자보다 커져야 해요. 그래서 재료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쓰고 지수는 무조건 제일 큰 걸로 골라야 합니다. 자,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제가 진짜 멋진 비밀 공식, 일종의 치투키를 하나 알려드릴게요. 최소 공배수한테는 아주 친한 사촌이 하나 있거든요. 바로 최대 공약수인데요. 이 둘 사이에 엄청난 비밀 관계가 숨겨져 있습니다. 이걸 알면 문제를 푸는 속도가 달라져요. 바로 이겁니다. 어떤 두 수가 있을 때 그 둘의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를 곱하잖아요. 그럼 그건 원래 숫자 두 개를 곱한 거랑 값이 정확하게 똑같습니다. 이거 진짜 강력한 공식이니까 꼭꼭 기억해 두세요. 진짜 그런지 한번 볼까요? 아까 예시로 들었던 12와 18입니다. 두 수의 최대 공약수는 6, 최소 공배수는 36이었죠. 자, 6 곱하기 36은 216. 그럼 원래 두 수, 12 곱하기 18은? 이것도 216. 와, 정확하게 똑같죠?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? 그럼 이 공식을 왜 알아야 하냐고요? 이건 엄청난 시간 절약 비법이기 때문이에요. 만약 문제에서 두 숫자랑 최대 공약수를 줬는데 최소 공배수를 구하라고 해요. 그럼 또 소인수 분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. 그냥 이 공식에 숫자만 넣고 계산하면 답이 바로 튀어나오니까요. 물론 이 공식을 쓸 때도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. 더하기 아니고 전부 다 곱하기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. 그리고 꿀팁 하나 더. 만약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1, 그러니까 서로소 관계라면요. 최소 공배수는 그냥 그 두 수를 곱한 값이랑 똑같아요. 이것도 알아두면 계산이 훨씬 빨라집니다. 자, 오늘 배수, 공배수, 최소 공배수부터 시작해서 소인수 분해, 비밀 공식까지 정말 많은 얘기를 했죠. 머리가 좀 복잡하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딱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제가 그걸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. 바로 이겁니다. 최소 공배수는 가장 빨리 다시 만나는 순간이다. 알람이든 버스든 서로 다른 주기로 움직이는 것들이 처음으로 다시 딱 하고 마주치는 그 지점. 이게 바로 최소 공배수의 핵심입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퀴즈 하나 내면서 마무리할게요. 원래 있던 6초, 8초짜리 알람에 9초마다 울리는 세 번째 알람이 추가됐다고 상상해 보세요. 그럼 이 세 개의 알람이 전부 다 같이 울리는 첫 번째 순간은 과연 몇 초 후일까요? 오늘 배운 방법들로 한번 풀어보세요. 정답이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?